자, 저번 시간 공부했던 1법칙에 이어서 오늘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2법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정량화해서 나타내는지, 그리고 고립된 시스템에서 다른 다양한 조건에서 이 법칙 어떻게 적용하는지, 마지막 오픈 시스템까지 볼 것이고, 오픈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현대 연력학에서 그랜드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들 공부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연력학 배울 때만 해도 그랜드 포텐셜은 잘 다루지 않던 내용인데, 현대 연력학에선 상당히 오픈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칙 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한마디로 쓰면 가역 반응은 이렇게 되고 비가역 반응인 경우엔 이렇게 된다 라고 쓰는 것이 등호는 빼야겠네요. 이것이 바로 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있을 때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변화하는 방법은 외부에서 익스체인지 반응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들어오던지, 아니면 인터널 프로세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 ds irreversible 가역치,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이 법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피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dv와 익스체인지에 의한 부피 변화 두 값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의 경우는 상태 함수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변화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가역 엔트로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인 항이 하나 붙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일 땐 이것이 0, 가역 반응이 아닐 땐 이것이 항상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에 가해주는 엔트로피의 양이 ds2라면 이만큼의 엔트로피를 서라운딩 입장에선 뺏긴 것이기 때문에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는 마이너스 ds2입니다.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더하면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변화, 그런데 시스템의 엔트로피의 변화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쓴다면 이것을 합치면 항상 0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부 프로세스에 의한 ds irreversible 비가역 과정인 경우에 이 항이 항상 추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탈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는 서라운딩 그리고 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되겠는데요. 서라운딩은 항상 마이너스 ds2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바로 외부로부터 교환에 의한 엔트로피 변화, 그리고 플러스 내부 과정에 의한 비가역 엔트로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항이 더해져서 빼게 되면 ds irreversible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총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ds irreversible과 같게 되고, 이것이 0 혹은 0보다 크다는 것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이것은 증명 가능한 것이 아닌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은 만약 시스템이 가역 과정만 거친다면 ds irreversible이 0이므로 ds에서 더해졌던 이 항이 0이 되어 ds2만 남게 되고, 서라운딩은 마이너스 ds2이므로 ds 토탈은 0이 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 s는 스테이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s는 스테이트 펑션이라서 처음 스테이트와 마지막 스테이트만 알면 델타 s의 값은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하지만 ds irreversible 혹은 s irreversible 값은, 이렇게 주어진 이 값은 경로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상태 함수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든 비가역 과정, 비평형 과정에서 평형 과정으로 오는 평형 과정을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다른 비평형 과정에서 평형 과정으로 오는 모든 과정은 비가역 과정 혹은 자발적인 과정이므로 엔트로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형에서 엔트로피가 최대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연력학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을 잠깐 보게 되면 부피 변화는 바로 익스체인지에 의한 값, 매터의 변화도 익스체인지에 의한 값입니다. 하지만 엔트로피의 변화는 좀 전에 익스체인지에 의한 값 그리고 일리버서블에 의한 값, 이 내부 프로세스에 의한 값이 더해졌으므로 ds exchange는 ds-ds 일리버서블이 됩니다. 원래 애초에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ds 일리버서블이 있었는데 가역과정이라 그러면 ds를 바로 쓸 수 있겠지만 비가역에 대한 확장을 위해서 ds 빼기 ds 일리버서블을 넣게 되면 자, 여기까지는 평형 조건입니다. 평형일 땐 이 식이 만족하는데 비평형 과정을 거칠 때는 요 항이 더해집니다. 만약 시스템이 가역 과정만 경험했다면, 달리 얘기하면 항시 평형 상태에 있었다면 이 항은 0이 될 테지만 평형에서 한 번이라도 벗어난 적이 있었다면 이 항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형이 아닌 상태에 대해서는 이 식을, 평형 상태에 대한 이 식을 어떻게 확장할까 하다가 참 절묘하게 아주 간단한 형태의 요 항을 하나 더하면 비평형 과정까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식을 제안을 하였고, 이것은 Combined First and Second Law,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이 합쳐진 형태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가가 20세기 연력학 발전 과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드라이빙 포스 혹은 에너지 디스페이션 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혹시 페이스 필드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오더 파라미터라는 것으로 이것을 정량화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념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일단 엔트로피랑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엔트로피, 부피, 매터의 양은 다 상수로 놓겠습니다. 자, 그 경우엔 그렇게 상수로 놓게 되면 0이 되죠. 그래서 요 항만 남게 돼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 관계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dd irreversible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 d는 네거티브의 partial xi partial u의 svn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달리 얘기하면 엔트로피 위에서 봤던 식으로부터 위에서 봤던 식, 요 식에서 다시 시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엔트로피, 부피, 매터의 양이 일정할 때 du는 마이너스 d xi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고, 이는 달리 얘기하면 엔트로피와 부피와 물질의 양이 일정할 때 평형에서 내부 에너지가 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역 과정의 경우는 반응이 진행이 되더라도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역 과정은 D가 0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비가역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 진행되면 됨에 따라서 이 D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값은 항상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D 값이 양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ds1 리버서블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양수라는 것은 요 마이너스 부호를 띈 이 파트는 음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반응이 진행되면 됨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가역 과정의 정도는 0이면 비가역 과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1이면 비가역 과정이 완료된 상태, 0.2나 0.3은 비가역 과정이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hase transformation이라는 경우는 한번 얼음이 물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얼음을 관행을 시킵니다.
마이너스 3도씨에서 오래 머물면 물이 얼음이 변화하는데요. 물인 상태, 비가역 과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는 그 사이가 0, 그리고 얼음이 된 상태를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인 상태는 전체 물이 얼음으로 이미 변태한 상태이고요. 그 사이 0은 물이 물로 존재하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0과 1 사이는 바로 물과 얼음이 서로 혼합물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s irreversible을 finite한 값은 initial부터 final까지 적분한 값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상태 변수이므로 state 펑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 미세한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경로 적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d가 항상 양수냐? ds irreversible은 t분의 d로 주어지죠. t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분의 d를 적분해